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특징을 지닌 지역들 몇 곳을 묶어서 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런 특징을 어떻게 살리면 좋겠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특수시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특수시설은 예를 들어서 군부대,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또는 기간산업시설 등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개발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업계라든지 도시개발하는 쪽에서는 이런 지역들을 기본적으로는 빼고 논의를 시작하곤 합니다. 또는 이런 군부대나 상하수도시설, 산업시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개발된다고 합니다 라고 카더라 통신을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 참 어렵고 옮겨가더라도 그 정보는 대체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분이나 지인만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군부대 이전 문제는 그 지역 주민 전체가 관심 가지고 있는 테마이고 그 논의 과정은 그 지역의회 또는 국회까지 가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에게만 관련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 처음에 강조드린 것처럼 이른바 개발 호재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특수시설 주변을 피합니다. 흔히 얘기해보면 어디 땅 샀는데 지도에 초록색 칠해져서 샀더니 값이 안 오르더라. 알고 보니까 군부대를 초록색으로 칠해가지고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역을 피할 겁니다. 하지만 저부터 그런데 굳이 제가 사는 지역에 개발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 지어서 오래 살고 싶은데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 재건축 조합 만들어지고 해서 동의를 반내 마느니 하고 내 집 담벼락에 벽보 붙이고 하면 싫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거꾸로 특수시설 주변에 자리 잡으시면 상당 기간 동안 편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건축학과 교수님도 처음부터 문화재 주변 지역에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재 지역 주변에 단독주택을 지으셨더라고요. 문화재의 일정 반경까지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들어가셔서 편하게 단독주택을 짓고 오래 사시려고 한 거죠. 그런 경우 중에 제가 답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마을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주변의 단독주택 지역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이 지역입니다. 왼쪽에는 김포공항과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화역이 있고 오른쪽에는 개화산이 있습니다. 김포공항과 개화산 사이에 사진처럼 이렇게 길고 좁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이 마을입니다. 흔히 상사마을이라고도 하고 부성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을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김포공항 들어가시다 보면 가끔 지나가시게 될 거예요. 보면 산 위에 야트막하게 층을 이루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마을은 사실은 상당히 유명해서 특히 공항 관계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사마을을 만든 애초의 이유는 외국인들이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내리기 직전에 주변 풍경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창문 넘어서 그들이 봤을 때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을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성했다고 합니다. 공항 비행기 내리는 즈음에 있어요. 밤 9시 이후에는 김포공항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쪽은 밤만 되면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항 주변이니까 시끄럽다라고 하는 편견이랄까요? 그런 불편함에서도 이 마을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상사마을의 풍경입니다. 사진을 찍은 쪽에서 뒤편으로 김포공항이 있고 사진 저 끝에 보이는 산이 개화산입니다. 보면 마을이 참 평화롭죠. 그리고 워낙에 얇고 길게 이루어져 있고 공항 주변이고 서울과 김포와 인천이 만나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핫플레이스는 많이 사람들이 있길래 오르내려야 좋지만 거주지는 덜 오르내리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평화로운 마을로서는 최적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개화산이 참 좋은 산이에요. 산 자체가 오르기에 험하지도 않고 올라가면
서울부터 김포까지 한강 하류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포공항을 이용할 일이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사시는 것 같고, 모르셨더라도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 더 있으니까, 이 상사마을을 비롯해서 몇 군데 더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꽃피는 개화동로 해서 예전에 7, 80년대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한 양옥 새마을 주택이 보이고요. 장독도 보이고, 한적한 농촌 같지만 바로 옆이 김포공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두 개의 마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위쪽으로 수도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개발이 억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목할 지점은 이 삼각형 지역. 보시면 딱 농촌이죠.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업지역 중간에 마을들이 이렇게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해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가 유명한 암사동 선사유적지입니다. 유적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발이 억제된 게 있는 거죠. 유적지의 압력, 수도시설의 압력 있어서 이 지역은 서울 강동구 속의 농촌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만 건너가면 고덕 신도시예요. 이쪽은 이렇게 암사 어린이 극장이 있는 쪽의 서원마을, 암사 3동이라 써있는 글자 아래쪽에 양재마을, 그리고 선사유적지 옆의 또 다른 주택마을, 특별히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이런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서울 속의 농촌이랄까요? 서울 속의 취락구조 개선사업 마을로서 굳이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식의 한적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강동구 지역, 암사동 지역도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암사동 선사유적지 동쪽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뒤에 단독주택과 작은 빌라들이 있고 그 뒤로는 고덕신도시가 있는, 이게 제가 말하는 시층인데 서울 속의 농촌과 도시가 만나고 있는 시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서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농촌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서북부에 자리한 고등동입니다. 성남시는 크게 4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의 철거민들을 보내서 만든 동북부의 광주대단지, 지금의 성남원도심, 그리고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가 동남쪽,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가 서남쪽,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지역은 서북쪽입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올라가면 서울 양재동 말죽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영남으로 갈 때 곧바로 이어지는 가장 보기 좋은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개발 심리가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손을 가리키고 있는 이 초록색 지역 보면 성남 공군 체력 단련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른바 성남 서울공항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 대왕 판교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서쪽 지역은 아파트가 대규모로 개발됐죠. 반면 공항을 마주한 동쪽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랄까요?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항 바로 옆이다 보니까 군사시설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목하는 지역은 특히 이 지역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당분간 개발되지 않을 겁니다. 성남 서울공항이 딴 데로 옮겨가야 개발이 될 텐데, 이 성남 서울공항은 옮겨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군사시설이라 상당 기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 또는 이 아래지역까지 포함해서 상당 부분 이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남에선 드물게 찾을 수 있는 전원주택 지역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동, 제가 지금 말씀드린 농촌 고등동에 들어가시면 이런 건물을 보시게 됩니다. 이 건물은 고등동 우체국인데요. 우체국과 붙어서 이쪽에 가정집이 보이죠. 이거는 우체국 관계자의 관사입니다. 아주 농촌이거나 시골의 경우에는 철도역을 만들거나 우체국을 만들 때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같이 줬어요. 그 동네 주변에서 살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집이 남아있다는 자체가 이 지역이 얼마나 비도시화된 지역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동 대왕 판교로에서 공항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기와집을 성남의 다른 지역에서 보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성남에서 마지막 농촌의 모습을 남기고 있는 지역은 아마 이 고등동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 동쪽 지역의 군사지역 주변에 있는 월운정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녹색 칠한 것이 당연하게도 군사시설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죠. 이 월운정 마을은 군부대와 하천의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아마 개발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듯이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천변으로 나란히 출합구조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군부대 넘어서 바로 옆은 원주 혁신도시입니다. 완전한 신도시죠. 원주 혁신도시 지역도 대서울의 동쪽 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대서울의 동쪽 끝인 원주 혁신도시 사이에 이런 숨어있는 땅, 숨어있는 동네가 있었던 거죠. 이쪽은 당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살기 좋은 전원주택 후보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의 마지막으로 청주시 남부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남일동 효촌이라는 곳입니다. 위쪽에 상당구청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대전이 나옵니다.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거대한 녹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뭔가 길이 잘려있는 게 이상하죠, 녹지가. 일반적인 산은 이렇게 잘리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이번 시즌 강연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목한 점은 이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 효덕길이 되어 있는 지점들. 여긴 눈 맑은 분들이 이미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유성사진으로 봐서는 한국의 법률 문제 때문에 군부대를 초록색을 칠하다 보니까 산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군사시설은 굉장히 평평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가리는 게 별로 없어서 탁 튀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길에 서면은 굉장히 뷰가 좋을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다 뷰를 봤었는데 참 뷰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미 눈 밝은 분들이 전원주택 단지를 마련해 들어가신 겁니다. 이런 지역, 오늘은 다 5군데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로 개발 이익을 얻는다는 관점이 아니라 좀 마음 편히 오래 살 곳을 찾는다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숨어있는 땅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 한번 쓱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서 이 땅은 어떨까? 살만할까? 거주할 만할까? 라는 관점에서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만의 숨은 보석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